69회 FAT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채권자라고 하는 건 채권자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채권자가 궁금해하는 건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겠죠. 적절하지 않은 정보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개를 해보면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이자가 들어온 거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가는 손익거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손익거래라고 하면 차변 대변 중 한쪽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고 다른 반대쪽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는 거래를 얘기를 하죠. 대변의 수익이 나오고 차변의 자산이 나왔으니 올바른 말이네요. 그리고 가는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결합되는 거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변의 자산이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죠.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얘기를 하죠.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88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항공상사의 상품 매입과 판매 관련 자료이다.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상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 일단 상품을 샀을 때 들어간 상품 매입액 당연히 넣으셔야 되겠죠. 운반비, 운임 더해 주셔야 되고 상품 매입과 관련된 보험료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상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0만원, 5천원, 7천원 더하면 11만 2천원. 답은 3번입니다. 5번 상품 매입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보면 주문했던 상품 50만 원을 인수하고 주문 시 지급했던 계약금 5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50만 원 상품 구매했으니 차변의 상품이라고 썼고 이 5만 원은 계약금이라고 써놓은 걸 지금 지운 상황인 거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이라고 써놨을 테니 가에는 선급금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게 맞고 그리고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선급금, 외상 매입금 1번입니다. 6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판관비가 아닌 것은이죠. 답은 4번입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 T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 T계정에 왼쪽 상단에 기초 상품 재고액 금액이 오고 1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 오게 되죠. 이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자, 순매입액이라고 하면 총 매입액에 매입 관련된 운임 다 더하고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 금액들을 전부 다 뺀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총 매입액 금액은 더하고 매출 환입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계산할 때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자, 매입 할인 빼고 매입 애누리 빼고 이렇게 빼주시면 주어진 금액에서 단기순 매입액이 나오겠죠. 350에서 6만원, 4만원, 10만원 빼면 340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 맨 밑에 기말재고액이 나올 건데 기말재고액은 2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상품의 대변 위쪽에 있는 매출 원가의 금액은 3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330만원입니다. 8번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답은 4번인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표시하는 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항공상사의 결산과 관련된 대화 장면이다.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김 부장이 오늘 결산일인데 지난달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7만 원의 원인을 파악하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3만 원은 교통비 지급액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 부장과 이 대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부장이 지난달 현금 부족액 7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장부에는 1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3만 원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있는 이 10만 원 중에 없는 7만 원을 장부에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서 현금 감소, 대변의 현금 7만 원, 그리고 아직 사유를 모르니까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지워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산할 때는 탑에는 써놨던 현금 과부족 대변에 써서 지워주시고 7만원, 이 중에서 3만원은 교통비 지급액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했겠죠. 3만원. 하지만 나머지 4만원은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자합 손실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이대리가 이야기하는 이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현금 과부족 계정이 대변에 7만원을 기입한다가 올바른 답이 되겠네요. 10번 업무용 비품대장 일부이다. 2024년 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우리 회사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 여기에서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월할상각하라고 했으니 곱하기 12분의 해당하는 개월수, 취득일이 1월 1일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거면 1년을 다 쓴 거니까 12분의 12로 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하면 900 나누기 5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알파벳 L, S, 숫자 4입니다. 실무 수행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죠. 그래서 여기 메뉴에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자료 설명란 보면 웨스트우드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인데요. 자, 지금 왼쪽에 웨스트우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내용들 중에서 사업장 주소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장 주소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서대문 세무서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사업장 세무서 여기도 같이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입력하실 때 자 코드를 클릭하고 F2번을 누르고 여기에서 검색해서 입력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리고 충정로 7길까지 검색해 주시고 29-11 적용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사업장 세무서가 주소에 맞게 서대문으로 같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서대문 사업장 세무서가 서대문으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2번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는 문제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단기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의 금액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수정하셔야 되는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력비 이 부분인데요. 지금 통신비 밑에 전력비가 25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 금액을 125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관리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밑에 건물 관리비가 있는데 이 금액이 360만 원인데 33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36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 입력한 다음에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 이 금액과 문제에 적혀 있는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동일하게 적혀 있으면 잘 입력되신 거예요. 지금 보니 동일하게 잘 입력되어 있죠.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거래자료 입력 메뉴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를 입력하고 분기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했으면 비용 중에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야 되겠죠. 카드로 결제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상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외상매 입금, 상품 외에 지출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이 미지급금 카드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카드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 여기서는 신한카드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날짜와 금액 확인하고 3월 11일 차변에 접대비, 자 접대비는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52,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신한카드 금액은 52,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월 5일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서 내용이다. 4월 4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4월 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줬는지 우리가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4엔터 4엔터 여기 보시면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계약금 금액이니까 선급금 42만 원이네요. 즉 차변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선급금 42만 원 이렇게 적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4월 5일에 해야 할 분계는 상품을 샀으니 차변의 상품 그리고 계약금, 선급금이라고 적어 놓은 것 대변에 적어서 지우고
42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4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금액과 날짜 확인하고 4월 5일자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상품 금액은 총 합계 4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 거래처 빛납 패션 금액은 42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 빛납 패션 그리고 37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어음 발행거래 어음 문제입니다. 자, 5월 10일 센스쟁이에 상품 외상 매입 대금 중 일부를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센스쟁이에게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이 있었죠. 즉 상품을 사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계정 과목이 써져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지급해야 할 분계는 하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날짜 그리고 금액 확인하고 5월 10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센스쟁이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지급어음 마찬가지로 센스쟁이 그 다음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지금 거래자료 입력, 즉 수행과제 1번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금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려면 어음이 입력된 줄에 적요란을 클릭하시면 F3번을 누르면 자금 관리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떴죠. 여기 밑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어음 번호 칸이 선택된 상태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어음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 발행일자 잘 맞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기일자. 만기일자는 지급기일과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 날짜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2024, 01, 10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료 설명 먼저 보면 자료 1은 6월분 인터넷 요금 고지서이다. 그리고 인터넷 요금은 납기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 출금되었다 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 이체 출금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인터넷 요금을 납부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통신비죠.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날짜, 금액 확인하고 6월 20일 차변의 통신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21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21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료 설명란 먼저 볼게요. 6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납부기한일이 지금 7월 10일인데 7월 10일에 지금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죠. 고용보험료 중 14만 2천 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17만 8천 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은 회계장부에 급여를 지급했을 때 예수금이라고 써놨겠죠. 대변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17만 8천 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원천징수한 이 금액들을 납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변에 써놨던 예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금액은 14만 2천 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라고 비용 처리해주고 7만 8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전부 나갔으니 보통예금 금액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날짜와 금액들 확인하시고 날짜 7월 10일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14만 2천 원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7만 8천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 보통 3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유무형자산의 매각 문제입니다. 8월 13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합차를 진흥중고차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800만 원 다음 달 초에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조금 쉽게 분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처분하는 이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어주세요. 지금은 차량 운반구라고 차변에 적어놨을 거니까 이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그리고 적혀져 있던 금액 우리가 취득했을 때 적어놓은 4천만 원 이 금액 그대로 전부 다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차량 운반구를 사용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누적되는 위치가 대변이니까 지울 거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3,200만 원 적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산 증가로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매각 대금은 지금 800만 원인데 다음 달 초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미수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미수금 800만 원 이렇게 진흥중고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차 차액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 등의 계정 과목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날짜 8월 13일이니까 날짜 이동해서 입력해 볼게요. 8월 13일 대변에 차량 운반구 4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가 208번인데 이 208번에 플러스 1번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209번.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코드에 이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여기다가 209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죠. 금액은 3,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 코드 진흥중고차 나머지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우리 회사와 자매 결연되어 있는 사회복지단체의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전달했다. 영화 입장권을 사서 이 자매 결연되어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기부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해 주시고 9월 28일 차변에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토탈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러블리 의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6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차변에 받은 현금 증가 60만 원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날짜 10월 25일 대변에 상품 매출 총 금액인 16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차변에 현금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러블리 의류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6월 30일에 입력된 거래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를 납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6월 30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를 납부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 클릭하고 F2번 누르신 다음에 세금과 공과의 800번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11월 17일 상품을 매출하고 우리 회사 부담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들어간 택배비인 거죠. 그러면 날짜를 일단 치고 들어가서 11월 17일. 자, 판매하면서 들어간 택배비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반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2 누르고 운반비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할 때 발생한 택배비는 상품에 포함, 판매할 때 발생한 택배비는 운반비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쓴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실무 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1번 소모품 처리하는 거는 수동 결산이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동 결산입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들어가서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이라는 뜻은 구입 시 소모품 비 차변에 이렇게 얼마 썼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소모품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8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살 때부터 비용으로 다 처리해놨는데 그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80만 원어치가 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대체를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분계는 대변에 소모품 비 80만 원 이렇게 써서 비용을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면 3번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비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 결산은 전체 메뉴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엔터 이렇게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검색이 되는데, 자, 확인 눌러주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 란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7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버튼까지 꾹 눌러주셔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까지 눌러주셔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1번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세요가 끝나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행과제 2번 손익대체 분계를 하시려면 전체 메뉴로 가셔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로 검색해 주시고 기능모음 클릭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셔야 이렇게 전표에 28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2번 수행과제까지 완료가 됩니다. 잘 되셨는지 한번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12월 31일 다시 검색해 주시고 가장 위쪽부터 우리가 수동 결산한 거, 자동 결산한 거, 그리고 손익대체 분계한 것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11번 회사 등록 조회 문제죠. 전체 메뉴에서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회계연도는 7기다. 맞죠?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다. 맞죠? 사업장 세무서는 역삼이고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 조회죠. 예적금 현황 메뉴로 들어가셔서 12월 말이니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예금 잔액을 각각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신협은행 금액 틀렸고, 그리고 국민은행 금액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입니다. 13번부터 14번, 15번은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네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6월 말, 6월 30일, 6월 30일 검색해 주시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전체 거래처가 검색이 되겠죠. 잔액 부분을 보셔야 하니 이쪽을 봐주시면 되고 하나씩 볼게요. 사랑의류 옳죠. 그 다음에 빛나 패션 올바르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무신사 300만 원, 댄스쟁이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이니까 10월 31일, 10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 108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다 검색해서 여기에 있는 잔액 부분을 봐주셔야 되겠죠. 사라인코 동그라미, 라모리타 금액 맞죠? 댄스쟁이 금액 맞네요. 그리고 러블리 의류가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거래처 원장 마지막 문제 3월 말, 3월 31일, 3월 31일, 그리고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신한카드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치고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죠. 그럼 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80만 2천 원. 자, 그 다음 16번 계정별 원장 조회입니다. 자, 계정별 원장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6월 말이니까 6월 30일 계정 과목은 상품 146번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이 날의 잔액 칸에 적혀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3억 7,595만 원. 그리고 17번 지급어음 현황 지급은행별 조회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로 가셔서 지급어음 현황 조회로 가시고 여기 탭에 보시면 지급은행별 조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지급은행이 국민은행이면서 라고 하니 여기에다가 국민은행 당좌를 검색해 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이면서 만기일이 24년에 도래하는 지급어음, 그러면 만기일 칸에 2024 01 01 2024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합계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2천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8번 일개표 월개표 조회, 19번도 일개표 월개표 조회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서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접대비, 그러면 3 엔터 여기에서 접대비를 찾아보시면 접대비 발생한 금액이니까 합계란에 적혀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50만 2천 원. 그리고 상반기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이니까 월개표에서 조회를 해볼게요. 1 엔터, 6 엔터. 여기에서 차량 유지비 쭉 내려서 찾아주시고 차량 유지비 여기에 있죠. 자, 차량 유지비인데 그냥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금과 대체가 합쳐진 여기 합계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70만 4,4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20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전기와 비교하여 단기 통신비 증가 금액, 그러면 날짜를 12월로 검색해 주시고 여기에서 통신비 금액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전기 금액이고 왼쪽에 있는 금액이 단기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기에 327만 원 빼기 28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42만 원이 답이 되겠죠.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 전부 다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21번
전기분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 거를 물어봤죠. 전기 거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접대비는 373만 원 맞고, 통신비는 285만 원 맞고, 그 다음 전력비는 125만 원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2번은 단기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럼 단기분 걸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운반비가 지금 72만 3천 원인데 70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죠?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3번은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을 물어봤으니 매니의 상품 매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8억 234만 1천 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비용을 물어봤으니 밑으로 내려서 영업 외 비용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584만 원. 25번부터 30번까지는 전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날짜 일단 12월로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 12월 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단기니까 왼쪽에 있는 금액 봐주셔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맞고, 그다음 미수수익 52만 원 맞고, 미수금 1,300만 원 맞고, 선급금은 160인데 190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현금 잔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070만 1,820원. 12월 말 재고자산 계정 중 상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여기에 있죠? 상품의 잔액은 얼마인가? 4,7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12월 말 유동부채 계정 중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 자, 유동부채가 지금 밑에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코드는 예수금이네요. 자, 그러면 예수금을 코드 번호를 알려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54번으로 나와 있죠? 답은 254입니다. 그리고 29번 12월 말 유형자산의 금액. 유형자산은 여기에 있는 금액이죠? 5,551만 1,200원. 마지막 12월 말 자본금 잔액. 자본금 잔액은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있는 금액입니다. 3억 3,105만 5,400원.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먼저 조회를 해서 전기 유동 비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전기니까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금액은 유동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동자산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3억 7,089만 원. 그리고 유동부채 금액을 물어봤죠? 부채 금액은 밑으로 좀 내려서 여기 있는 이 금액이겠죠? 2억 542만 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370,890,000, 370,890,000 나누기 205,420,0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180점 땡땡땡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하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도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전기말 부채 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부채 총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부채 총계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42만 원. 그리고 자본 총계는 여기 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397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05,420,000 나누기 243,970,000 곱하기 100 하면 84점 땡땡땡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답은 3번 84%가 되겠죠?